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경제평론가 윤주호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딱 시장을 보면 네. 한마디로 감탄사는 어떤 게 나올까요? 저 같은 스타일이 참 따라가기 힘든 장이다. 따라가기도 지금 시장을 아니, 이끌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같이 더 흥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체질적으로 이럴 때가 되면 좀 차분해지는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막 2천 몇백에 있을 때 흥분되고. 그러니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네. 항상 이게 저의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이 말씀 훅 들어오셔서 드린 말씀은 얼마 전에 저랑 오랫동안 함께 오랫동안 같이 이런 얘기를 해왔던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은 항상 보면 이럴 때 되면 차분해지는데 형은 이럴 때 같이 미쳐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 같은 스타일도 있지만 같이 막 미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뭐 코스닥 저는 150 정도 저도 개인적으로 ETF 그거 좀 샀는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 레버리지에서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논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숫자에 기반한 상승을 좀 강조해 왔잖아요. 네, 반도체로.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익 상향 이런 속도보다는 그냥 대놓고 내러티브의 확산 속도? 이게 이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장 좋을 때의 공통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약점이 노출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기반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현대차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현대차 정도면 로봇 내러티브. 하지만 그거조차도 현대차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야 이게 이 밸류에 이게 맞아? 뭐 현대글로비스 좋아했지만 여기서 뭐 이러다는데 최근에 로봇 관련주 보면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진 로봇 같은 것도 시총 1조 하는데 나머지 시총 2천억짜리들 이것도 한 1조 되는 게 뭐가 문제 있어. 그쵸.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다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러니까 제가 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은 최근에 이런 장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향 속도만 가져갔다면 저는 여전히 그걸 중시해요. 그래서 만약 포트폴리오 운영한다면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 두 종목이 포트의 50% 이상은 돼야 된다. 어떤 분들이 막 그거 욕하더라고요. 뭐 올드하게 뭐 저렇게 하냐. 올드하다고요? 그거 줄여가지고 다른 거 할 게 많은데 저는 그냥 이거를 최대한 이익을 뽑을 때까지 뽑아보고 그거마저도 좀 줄이자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번에 실적 나오면 내일이 됐네요 벌써. 29일 날 하이닉스요? 그렇죠. 나오면 이제 시장에서 기대한 숫자도 있었을 거고 아마 일부에서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치도 좀 높아져 있는데 뭐 그런 게 나오면서 슈팅이 나온다면 또 일부 줄이고 그냥 주식은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들고 가지만 저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특히 코스닥이 막 움직일 때 이제 이런 거죠. 코스닥 저렇게 움직이는데 뭐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정책 기대에 대한 강도,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거와 많이 연동시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코스닥을 항상 느끼는 게 종목이 너무 많아요. 말이 코스닥이 거의 1,800개 가까이 되죠.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종목이 많은데 종목이 1,800개인데 시총 규모는 하이닉스 한 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장이 과연 좀 적절하냐. 저는 정부 정책이 좀 더 이 기업 중에서 1,800 기업을 한 정말 1,000개 정도로 줄일 정도의 혁신적인 어떤 기업들을, 좀비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좀 그렇게 그 다음에 돈을 좀 여기다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뭐 성장 펀드도 이렇죠. 근데 최근에는 제가 하여튼 코스닥이 난리여서 또 제 나름 또 종목을 좀 이렇게 이거 저 뒤져본다고 봤는데 깜놀했어요. 여전히. 사실 코스닥에는 밸류도 실적도 뭐 거의 안 밸류 굳이 밸류까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회사가 만들어낸 현금을 갖고 회사를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기업들이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미래에 얼마 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만들 현금을 생각해서
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 DCF란 방법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치기업 배당도 마찬가지고 네. 기본 예금 비슷한 거죠. 미래에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내지 그 만들어낸 돈을 지금 현재 가치로 얼마나 시키지 이거 기준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위 현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서 계속해서 운전자본이 돌면서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구입해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재고가 있을 거고 재고를 또 팔면 현금이 들어올 거고 이러한 소위 현금의 순환주기를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을 바라본다는 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몇몇 좀 최근에 각광받은 기업들을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좀 슬쩍 뭐 이러면 욕 먹을 수 있겠지만 보다 깜짝 놀랐어요. 뭐 특정 종목 말하기는 정말 곤란하고 이 기업은 자금이 전혀 안 들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몸으로 친다면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기업이지만 시가총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막 TV 정권 방송이나 막 유튜브에서는 막 이 기업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미래에는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현금을 못 만드는 기업들인데 굳이 내 귀한 현금을 거기다 넣고 싶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하면 또 댓글에 악플 달릴까 봐 겁은 갑자기 덜컥 나는데 말하다 네, 보니까 근데 투자라는 게 본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지수 5천이라는 게 비싸냐 적냐를 떠나서 지수 5천을 잘 보시면 뭐 지금 돈을 만드는 기업 두 기업이서 거의 밸류를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요. 그렇죠. 네. 이 두 기업을 합치니까 지금 포워드 PER로 11배가 되는 거고 이 기업이 앞으로 만들어낼 추가적인 이익분을 좀 가정해 보면 한 10배 중반 정도죠. 근데 이 두 기업을 딱 걷어내서 이익을 걷어내면 PER이 14배가 넘어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죠. 그냥 제가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들고 가야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걸 들고 간다면 나름대로 더 안전판이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밀렸을 때 결국 이 펀더멘탈의 가치가 받침이 안 되면 매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는 거고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그 정도 이익을 내는 걸 찾다 보면 좀 제한적이고 그나마 있는 것들이 코스피에 조선주에도 그런 게 좀 보이고 뭐 그런 기업들 몇 개 빼고 나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자주 드려서 그러다 보면 잘 모르겠는 돈은 현금을 좀 갖고 가자는 입장이고 20%에서 30% 정도는 왜 현금을 가져가야 되냐. 자칫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장이 약간 출렁이면 불안해서 어느 날 앞에 또 다 팔았다 다 샀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현금도 투자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가져가시면 또 어쩔 때는 약간 시장이 좀 과하다 싶을 때는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조절을 하는 점. 그리고 번 돈 있으면 좀 챙겨놓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러시죠. 열심히 해왔다면 내가 그래도 주식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좀 챙겼으면 일부 좀 현금 만들어서 쇼핑도 좀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뭐 그런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이거는 현재 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안 맞죠. 지금은 정말 뭐 이렇게 열광적이고 뭐 일부에서 이런 주장도 가능하죠. 오늘 아침에 매크로 지표 중에서 가장 독특했던 거는 달러가 그냥 추락을 하고 있어요. 네. 달러 인덱스 95대까지 그럼 떨어졌죠. 이제 서학개미들은 어떻겠어요? 당장 환전해가지고 뭐라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그런 자금들은 젊은 자금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걸로 알고 코인도 하고 이런 자금들인데 그러면 이제 리테일 쪽이 뭐 폭발할 것이다. 이제 한국 증시로 본격 들어올 것이다. 모르겠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삼성전자 뭐 이런 얘기하면 그때는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뭐 최소 20만 원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어째 현실적으로는. 네. 근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서 그렇게 같이 흥분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좋지만 네.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판단 방법은 계속해서 그러한 흥분되는 내러티브라던가 정책 장세에 부합되는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어쩌면 내가 지금 핵심적으로 갖고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제가 주로 강조했던 종목들 몇 개 안 되거든요. 뭐 반도체 몇 개랑 뭐 이래서 증권주에서 미래에셋 증권 정도, 뭐 하이브,
한전 뭐 다 뻔한 종목들이고 재미도 없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 차익실은 좀 하지만 기본적인 수량은 들고 가는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네, 그 정도 그런 게 제가 현재 선택한 전략인데 저는 알죠. 이런 분위기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를 벌써 저도 이런 뭐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다들 그 두쫑쿠 먹으러 가는데 혼자 이제 건강식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굉장히 슬픈데요. 네. 두쫑코 저도 먹고 싶은데 그냥 두쫑코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럴 네. 때 왜 그걸 입맛을 안 땡겨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 친한 동생이 저한테 한 말 있어요. 형님은 예나 저나 변화가 없다. 이럴 때 되면 왜 차분해지냐. 같이 흥분해야 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게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약간 윤지호 대표님 좀 DNA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막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지금이 사야 될 때다 용기를 내야 될 때 그럴 땐 해주셨고 편하죠. 21년도에 막 이렇게 3천 넘어가서 막 과열될 때는 오히려 먼저 경고를 주셨었고.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경고는 아니고요. 네. 저는 약간 이러면 오버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우리 가족한테 한 얘기예요. 음. 저는 가끔 이제 강연회 같은데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 첫째는 네. 우리나라가 지금 ROE 레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난 제가 뭐 이런 레벨 정도를 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보고 또 배당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뭔가 한국이 네. 과거와 다르게 뭔가 재평가 국면에 들어간 건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뭐 쉽게 과거처럼 바로 박스로 해긴해가지고 뭐 대폭락이 오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비슷한 상황에 오고 있는 거는 어쩌면 한국이 과거 글로벌하게 ROE에 맞는 PBR 레벨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ROE 대비 PBR은 여전히 저평가 수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레벨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시장이 이제는 뭔가 과거와 다른 굉장히 견고한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수익성이 바탕이 되면서.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겠죠. 첫째는 ROE에 있어서 이익이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네. 뭐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을 통과시킨다면 그거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딜레이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3차 상법 개정이 가장 딜레이인 건 뭐냐면 자사주를 건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ROE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자사주를 건드는 순간 네. 어쩌면 굉장히 개선 효과가 커지죠. 그러니까 주식수를 줄여주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원래는 상식이죠. 주식을 우리가 회사가 번 돈으로 주주가 준 자본으로 번 돈이면 그건 소각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경영권 방어에 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맨 처음 다시 돌아가면 기업 가치가 뭡니까? 기업 가치라는 거는 이 기업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 거야. 이 정도 돈을 벌어요. 흔히 영업으로 돈을 벌면 OCF라고 하는데 OCF 번 돈에서 투자, 미래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 빼준 거에 나머지가 결국 주주에게 돌려줄 돈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프리캐시플로우라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 프리캐시플로우를 어떻게 썼냐면 자사주를 사가지고 그냥 경영권 방어에 쓰거나 투자도 어원대하고 그랬잖아요. 쟁여놓거나. 예.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디스카운트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이 왜 디스카운트 되냐를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얘기 하네. 오늘은 왜냐하면 이 와이스트리트는 그래도 청취자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뭐 구독자분들이 그쵸. 수준이 그래서 있으셔서. 보통 코스트 오브 이쿼티라고 네이버 치면 나와요. COE라는 건데 결국은 할인율이라는 거예요. 그냥 결국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준 네. 거예요. 네. 코스트 오브 이쿼티가 ROE보다 높았거든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수익보다는 비용이 그쵸. 그러니까 컸다. ROE보다 코스트 오브 이쿼티가 컸던 시장. 이게 한국의 디스카운트 원인이었어요. 그러면 코스트 오브 이쿼티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자율이라고 생각해요. 이자율도 중요한데 한국은 위험 프리미엄을 항상 많이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게 실패할 확률이 50%가 되면 100만 원, 그러니까 뭐 계산해보면 하여튼 금리가 10%짜리도 17.9%로 바뀌거든요. 산수해보면 나와요. 근데 네. 그 7.9%가 결국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디스카운트 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이 코스트 오브 이쿼티가 상당히 개선돼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뭐냐면 경영의 불확실성 정도가 커지면 이게 위험도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잖아요.
경영의 불확실성이 안정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일본처럼 외국인들도 우리를 더 좋아할 것이고 뭐 이런 내가 회사 기업이 돈을 벌면 이 돈이 어머니대로 안 새고 우리 주주에게 환원되거나 아니면 뭐 주주에게 주기만 하면 좋나요? 이 돈을 갖고 투자를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면 좋은 거고 뭐 그렇다면 내가 내 현금의 가치가 훨씬 값어치가 있게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오는 것이냐 물어본다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증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 레이스에 들어갔다 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어찌됐던 간에 아까 또 강연회 때 많이 보여드리는데 저 혹시 윤주호 강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본 그림이에요. 뭐냐면 제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랑 주식시장 그림을 자주 보여드렸거든요. 주식시장이 상승률이 더 높은 해입니다, 올해가. 네네네. 그렇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놀라운 사건이에요. 부동산이 좀 묶여 있고.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라는 거는 일종의 가장 일드가 높은 면서도 성장성이 뛰어난 투자 자산이었어요. 상장성이었죠.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뭐 서울에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 거래도 죽고 있고 네. 뭐 정부의 의지가 강하겠죠. 그래서 이제 분명한 건 돈들이 분명히 좀 내러티브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왜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같이 처음에 제가 왜 이게 안 되는 게 좀 답답하냐면 같이 비춰야 되나 이런 고민한 건 딱 하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리테일 자금들이 흥분해 있는 것 같아요. 나쁜 현상이 아니라 이제 막 들어오고 있죠, 막. 예탁금이 거의 100조거든요. 그렇죠. 신용이 30조예요. 그것만 해도 네. 예탁금 196조 정도니까 그게 한 125조, 126조예요. 그 요즘에 증권사 고객센터 전화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감이 안 오시는데 작년에 네. 제가 원래 리테일 부문 대표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LSD 이걸 리테일 잘 부문 알죠. 대표.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셨으면 대박이었는데. 뭐 그건 지난 거고 제가 리서치하다 이제 그냥 대한 저는 애널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숫자 같은 걸 좀 기억을 해보면 네. 재작년 2024년도가 그러한 이런 규모 예탁금 더하기 한 신용 규모가 한 60조 대였어요. 이게 벌써 2배 가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 2조의 2배가 아니라 60조가 네, 2배. 그러니까 이 돈들이 지금 이제 왜 왔을까? 그러니까 예금에서도 오고 뭔가 머니 무브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좀 아쉬운 거는 코스닥도 좀 정비를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게 하면 좋겠는데 걱정도 돼요, 동시에. 지금 코스닥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비는 뭐냐면 좀비 기업 같은 걸 좀 퇴출시켜서 좀 뭔가 좀 시장이 신뢰할 만한. 그러면 코스닥은 항상 일단 돈 한번 들어왔다가 또 나가면 다 폭삭하고 맨날 이거 반복됐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온갖 작전이 난무하고 죄송스럽지만 아까 제가 몇몇 기업 시가총을 보고 혼자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안에 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가 어딥니까? 진짜 얘기하기 싫어요. 왜냐면 이름이 진짜 이름이 몇 글자인지 만 알려주세요. 진짜 싫어요. 왜냐면 근데 이거는 저를 죽이려는 행위입니다. 근데 뭐 제 기준 간단해. 방금 전에 만들었던 네. 현금을 만들어내는 거를 생각해 보면 네. 운전자본 흐름을 보면 되는데 씨가 말랐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시총이 얼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 투자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냥 코스닥 지수 정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생각이고 뭐 제가 올드하다고 욕하셔도 할 수 없고 반면에 그런 큰 장이 섰다고 봤을 때 그럼 어떤 종목이 주도를 할 것이냐. 저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매우 지금 여전히 싸다. 큰 기회를 마련했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주식이라는 건 얼마 정도의 할인을 해주냐의 문제였는데 할인율이 바뀌면서 재평가되는 소위 한국의 대표주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지만 최근에 되게 독특하게 뜬금없이 통신주가 대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근데 뭐 1개월 뭐라고도 못하겠어요. 그냥 현금을 계속 만드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회사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그렇죠. 일시적인 비용들은 좀 나가겠으나.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는 나가지만 예.
우리가 이 통신 전화기를 안 쓸 것 같지도 그렇죠, 않고 예, 필수죠. 뭐 AI가 늘어나면 계속 이 데이터를 쓸 것 같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네. 그래서 SKT가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또 거기는 뭐 엔트로픽 투자 잘했다고 그렇죠. 말하죠. 그것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자꾸 책 선전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랑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많이 강조드리는 책 중에 하나가 나머다란의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인데 네. 결국 숫자와 내러티브가 결합돼야 굉장히 곱하기로 승수가 나오는데 아까 미래에셋 같은 것도 결국 뭐 PBR 한 배가 넘어섰지만 증권 본업을 잘하는 거 뭐 퇴진 연구부터 거기다 투자를 잘하는 거 이게 내러티브가 섞이면서 주가가 폭발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본업인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소위 이번에 로봇이라는 내러티브가 결합하면서 폭발했잖아요. 이런 건 오케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매우 새로운 재평가 상황에 들어간 건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많이들 지금이라도 사라는 얘기입니까? 물어보면 거기서 머뭇거리는 거죠, 제가. 그게 항상 고민인데요. 갖고 있었다면 매우 기쁘겠고 홀딩. 또 오히려 이제는 요즘 그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런 기업들이 슈팅이 나왔다면 100을 갖고 있었으면 20, 30 정도 거기서 줄여서 그건 또 다음 기회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지금이 시작이니까 그걸 오히려 레버리지로 더 사야 된다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올라타자. 그러니까 더 올라타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전자의 입장이 강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는 후자의 입장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오늘도 뭐 제가 여기서 뭐 가끔 인용하는 말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소웰이라는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듣고 싶은 말 하는 것보다는 뭐 제가 제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뭔가 내러티브에 의한 부분들은 좀 현금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걷어내자.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항상 이제 각오하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윤지호 대표님 좋아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긴요. 지금 진짜? 요즘 다들 제가 오늘 청취할 것 같은데 아침에 직접 전화를 들어서 저도 상처받았는데 누구한테요? 뭐 텔레그램 어느 대화방에서 저 욕하는 막 진짜? 토론이 벌어졌다. 현금 확보하라 그랬다고? 예, 뭐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그거는 반도체 팔아서 현금 확보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도 좀 줄이고 뭐 이익 난 것들이 있으면 조금씩 줄이자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헷갈린다고요. 같이 흥분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이익이잖아요, 이익. 이익을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올해가. 그러니까 시장에 걱정하는 거는 올해 이 정도의 성과. 이게 증가율이잖아요. 여기에서 막대 길이가 이렇게 커지는 길이가 증가율. 내년에도 이 정도가 늘어날 거냐? 그러니까 그로스 레이트란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로스는 성장은 하는데 이 막대 길이가 이렇게 이 정도 성장하면 여기 보이실 정도. 그럼 이 막대 길이가 요만큼 짧아지니까 떨어지겠죠, 성장률이. 네. 그러니까,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은 그렇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26년만큼 27년이 막대기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어? 여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어느 시점 이후부터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주가를 구성하는 어떤 주주 가치에 관한 그런 획기적인 어떤 정부의 조치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그 호응을 해줄 때 아니 국내 개인들도 호응을 해줄 때 그런 흐름이 나올 텐데 그냥 이익만 놓고 본다면 어찌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지방선거까지다 어떤 분들은 5월까지다 4월까지다 다 말은 하지만 왜 상반기에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이 증가 속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더 빨라지긴 만만치 않아 보이니까. 실적의 증가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분기 실적은 4월에 나올 거 아니야. 네. 그거 아니면 7월에 2분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상반기를 놓고 본다면. 이 속도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1분기가 나오는 4월이나 아니면 7월이나 빠르면 이번에 실적이 나왔던 1, 2월이나 1월 29일이죠. 이게 어쩐 분기점이 좀 될 수도 있는 거죠. 변곡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민들 하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일단 뭐 4, 5월까지는 있어 보자.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좀 더 보자. 1분기 그쵸. 실적까지는 봐야 된다. 근데 저는 하여튼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한 기대 수준이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네. 시장 자체가 이익에 반영해서 굉장히 소수의 종목으로 계속 끌고 왔다면
뭔가 시장이 굉장히 상단이 크게 열릴 더 봤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천을 넘어갈 때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으로 올라왔다면 네. 그리고 일부 실적이 좋아진 걸로 올라왔다면 뭔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EPS에 기반한 상승장이다 정의를 할 텐데 사실 어느 시점부터 이제 제가 보기엔 CES였던 것 같아요. CES에서 현대차가 뭔가 큰 내러티브의 힘을 일으켰고 그때부터 또 정부가 정책 기대감이라는 소위 코스피 5,000위원회에서 코스닥 3,000을 얘기하면서 그 두 가지 힘이 시장을 확 당겨버렸기 때문에 내러티브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간 분산돼 버린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좋게 보는 분들은 강세장이니까 분산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매기가 좀 퍼질 때는 시장이 어떤 속도가 좀 둔감해질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격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별로들 반기지 않으셔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오늘 말을 하게 되네요. 아니, 그 여쭤보려고 보셨는데.